작품 2 청산별고. 이 작품은 밑줄 삶의 터전을 읽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아하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정서와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평민들. 우리말을 잘 살려 리듬이 매끄럽고 우리말. 분연체 형식으로 분연체 1년, 2년, 3년, 4년 나눠져 있다고 후렴구를 사용합니다. 국문학에서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향유되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었고 이게 겁나 중요한 거야. 대부분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거든. 조선시대에 와서 문안으로 정촉됩니다. 고려가요의 전승과정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배치되어 있는 거를 보면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미래인 출판사에서는. 밑으로 내려오자. 고려가요고요. 서정시입니다. 뭐 고려가요라고 이야기하기도 되고 고려의 노래다라고 해서 여요. 너무 솔직하고 속된 노래 아니냐? 속요. 비교적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긴 노래다. 장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이에요. 특히 8년에 그게 잘 나타나 있고요. 애상적 슬픕니다. 왜? 떠돌아다녀서 살아야 되거든. 유랑민. 낙천적이에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 후렴구는 신나. 청산과 바다의 노래로 되어 있고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확인하자. 1, 2, 3, 4, 5, 6, 7, 8 나누고 대신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인데 5년하고 6년하고 바꿔 놓으면 완벽한 대칭 구조를 보일 거예요. 왜? 1년 청산에서에 살고 싶어요. 5년 바꾸면 5년이 바다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AA, BA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주죠. 후렴구의 리을 이응을 활용해서 음악성을 띄워내는데 리을 이응이라는 말 대신에 리응 이응이라는 말 대신에 울림소리를 활용하여 이렇게 또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음악성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신나는 흥겨운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감정이입이 있어요. 옆에다 쓸까? 우는 새. 반복 엄청 많고요. 상징, 바다청산, 의인법 있고요. 비교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됩니다. 청산은 어떤 곳인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고려시대 평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되게 슬프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평민들은 살기 힘들지. 자, 확인해 봅시다. 내가 아까 섣불리 얘기한 것 같은데.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AA, BA 구조로 되어 있죠? 살얼이랐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혹은 청산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청산에서 살 것을. 내가 왜 이 고생한다고 밖에 기어 나와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느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 청산,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청산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청산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냥 청산에서 살걸. 청산 바깥에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시적 화자의 위치가 청산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것이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살얼이랐다 끊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끊고 글자 수가 몇 개씩 끊겨요? 3, 3, 2로 끊기죠. 그럼 또 옆에다 쓸 수가 있겠네? 글자 수 3, 3, 2조에 몇 덩어리로 끊어 있는다? 세 덩어리.
삼삼일조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삼음보의 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또 뭐 같이 따라다녀요? 미뇨적 율격이다. 이러한 말을 쓰고 있죠. 삼음보 미뇨적 율격. 여기에서의 나타나 있는 이 청사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상향, 도피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하나 더 쓸게요. 도피처.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공간.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소박한 음식.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어허.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단사표음, 박, 주, 산채.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이름이 뭐래요? 후렴구예요. 쓰게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3번 문제 깔끔하게 좋지. 3번 문제 보러 가자.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기억의 정체 뭐예요? 후렴구. 후렴구 악률, 운율을 맞추는 수단이 됩니다. 괜찮지? 후렴구 통일성을 부여한다. 괜찮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형태상 안정감 하나 더 써놓을게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리가 뜻이 없는데요. 악기의 의성어입니다. 흥일독구입니다. 리을 이응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울림소리를 연속으로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괜찮네. 답은 3번. 앞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여기에서의 울어라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아 그래 울어라. 아 새야 너는 우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새 여기에서의 새는 버드예요. 버드.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널 나와 너보다 씨름이 한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어머 새 울어 나 울어. 새와 나의 공통점은 둘 다 울어. 하지만 근심 걱정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울어. 내가 더 근심 걱정이 많아. 널 나와.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교, 부사격, 조사. 그럼 여기가 비교법이에요? 네. 나도 일어나서 운다. 어쨌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동병상련. 무슨 뜻이에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영민의 정을 느낀다. 치질 환자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그치.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뭐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뭐 핏줄이 부었기도 하고 안에 있는 살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몰라 나도.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스마트폰 오래 보고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화장실 가서 치고 빠지고 닦고 나와야 된다고. 지휘고 전용이. 얄라리 얄라. 이연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 감정이입의 대사. 3년 넘어갑시다. 가던 새 본다. 아 여기 옆에 해석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아가던 새 버드 혹은 내가 갈던 사례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내가 갈던 사례 그러니까 조금 더 후려쳐서 설명을 하면 옛날 내 땅 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옛날의 내 땅.
지금은 내 거 아니고 빼앗긴 옛날 내 땅. 내가 옛날에 갈던 땅, 옛날에 내 땅, 옛날에 내 땅을 본다. 물 아래에 속세에 있었던 내가 옛날에 갈던 지금은 빼앗긴 내 땅을 본다. 어머, 물 아래 속세, 청산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해놨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쓸까?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물 아래 청산과 대비됩니다. 청산과 똑같은 공간으로 바다 하나 있거든요. 바다라고도 또 써놓을 거고. 속세를 드러내는 표현 어디가 있냐? 7년에 나타나 있는 애정지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얘도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갈던 땅, 내가 갈던 땅 본다. 물 아래에 있던 내가 갈던 땅을 본다. 왜? 저거 내 거였는데. 옛날 내 여친이었는데. 옛날 내 남친이었는데. 자꾸 길 가는데 뒤통수 바라보고 있으면 뭐해? 들떨어진 놈 되는 거지. 네.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옆에 보면은 해석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도 해석을 하고 1. 이끼 묻은 병기라고도 하고 이끼 묻은 은장도 정도로도 해석을 하고 각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봅니다.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했을 때 쟁기라고 해석을 하면 시적 화자가 농민일 것이다. 병기면은 군인이거나 혹은 지식인 정도. 은장도면은 그렇지 어떤 여인? 결혼한? 아니 실연당한 여인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서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되고. 어떤 버전으로 해석해 주실지 모르니까.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에 갈던 새를 본다. 핵심은 미련이 남아있어요. 3년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누구다? 가던 새. 네. 평가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은 이끼 묻은 쟁기 그걸로 해석해요. 이것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써드린 말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청산별곡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뭐뭐뭐로 해석된다 라고 하면서 보기에 이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1번 이 시의 화자를 농민으로 봤을 땐 어쩌고 저쩌고 실연당한 여인으로 봤을 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일인공 뎌린공하야 이럭저럭하야 일인공 뎌린공 아예 운율 맞추기 너무 신나지 않나? 일이고 뎌리고의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해 이응을 첨가합니다. 이럭저럭하여 나즈란 디네와 손저 낮은 지내 왔지만 낮 대낮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버틸만해. 낮은 그럭저럭 버틸만해. 그렇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밤은 너무 외로워요. 밤은 견디기 힘들어. 밤.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어. 낮은 지내왔지만 밤은 견디기 힘들다. 둘이 서로 대조. 사연에서의 핵심되는 시어 찾으세요 라고 하면 낮이라고 할 거예요? 밤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다 네모쳐 놓은 거지. 눈치채셨나? 각 연의 핵심어에 네모치고 있는 거? 쓱 끊읍시다. 이렇게 끊고 끊어 놓으면은 위에 내 연은 청산의 노래 밑에 사연은 바다의 노래.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 우연이랑 유연이랑 바꿔요. 그러지. 둘이 바꿔놓으면.
그러면 5년, 그냥 6년 먼저 읽을까? 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바다에서 살고 싶구나. 바다랑 청산이랑 똑같은 곳이죠. 남아자기 구조개 먹고 머루 다래하고 똑같은 거죠. 발 아래 살얼이란다. 바다에서 살고 싶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짱돌 하나 던져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를 맞았어. 아 미치겠지. 뒤돌아봤더니 누가 던졌는지 알 수가 없네. 기분이 어떨까? 나빠요. 나쁘고 억울해 미칠 것 같지. 네. 여러분 그 돌 피할 수 있었어? 못 피해. 그치. 맞아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고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 뭐 있어? 군대. 아, 그거 못 피해지. 근데 너네 갈 때쯤 되면 진짜 200만 원 주지 않냐? 그래도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기 싫어요. 그치. 1000만 원을 받으러. 야 1000만 원이면 가야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월 200이요? 월천이면 가야지. 월천이면 말도 박죠. 말뚝 박아야지. 쌤도 월천이면 가요. 아 전 싫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36개월 해야 돼. 짧아. 고등학교. 큰 타상을 받을 수 있는 방은 지금 한반도 주변에 중국, 러시아, 북한 외놈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호국을 하기 위해서 36개월 정도는 해야지. 저도 50살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0살까지는 괜찮아. 난 갔다 왔으니까. 또 가는 거죠. 계속. 아 전쟁 나면 네. 전 민방이라서 그냥 동네에서 칼 지키고 동네 입구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전쟁 나면 니들은 끌려가도 난 안 끌려가. 에? 저기 끌려가요? 그럼요, 끌려가죠. 학생인데? 왜 뭐 어떻게 해? 뭐 상관 있어? 네? 병력이 부족한데? 그거 총알 맞이잖아. 정답. 이미 포통 떨어졌으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사서 집에 가고 가다가 편의점에서 물이나 사갖고 가. 그리고 의외로 비상식량으로 라면은 최악이야. 왜요? 끓여 먹을 수 일단 물이랑 연료를 써야 돼. 부셔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지 괜찮네. 스프 이렇게 뿌려서. 괜찮더라고요. 참. 맛있거든요. 괜찮아. 반성통에 아니지, 스낵면이지, 생라면은. 그 스낵면은 너무 짜기만 해. 그런가? 끓여 먹었을 때 괜찮아. 암튼 핵심은, 거기 얘기하고 있었지. 피할 수 없는 거 뭐냐? 운명이지, 운명. 그래서 여기에서의 돌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거죠.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사실은 누구를 맞추려고 했었던 돌이었을까?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고통스러움 한탄. 여기에 슬쩍 운명에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체념의 정서가 있어요. 체념의 정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8년하고 같이 연결 지어야 합니다. 8년은 완전 대놓고 체념할 거거든. 6년 확인했고요. 다음 7년 보러 갈게요. 가다가 말이 빠졌지. 어디로 가다가? 바다. 그렇지. 바다로 가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애정지. 옆에 해석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당,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인데 정확하게 이 뜻인지는 몰라. 가장 해석이 애매하고 확신 없는 단어가 요거예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외따로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다? 속세와 외따로 떨어져 있다. 뭐를 듣고 있어요? 사슴이. 왜?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자, 여러분 눈앞에 이러한 장면이 펼쳐지면 어떨 것 같아? 미친 장면이지. 완전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어이없는 거야. 세상에 내 눈앞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조금만 생각하면 야씨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땅을 찾는 것도 완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저씨 완전히 지금 마탱이 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그만큼 땅을 빼앗긴 거에 대해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혹은 그만큼 땅을 되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다라는 거를 옆에를 보면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한 2번 정도로만 해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번도 슬금슬금 붙은 내용인 거고요. 어쨌든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 빈미고는 3번은 3번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해금 모양이 사슴 모양이다. 해금 모양의 사슴. 해금 위에 그 연전을 위에 아, 장식이 되는데 내가 해금을 켜는데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 뭐라고 하든 뭐 누가 했는지 뭐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작년 수업 안 되는. 작년 수업 안 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페이지. 가다가 바다로 가다가 배가 볼록한 독 항아리에 진한 술을 빚습니다. 강수,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술 마시고 취해 있으면 돼? 안 되지. 그래서 얘기했죠. 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술 처먹고 자빠져 있어. 그랬더니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조롱꽃 누르기, 잘 작은 누르기, 매워 잡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술 마시는 거 아니여? 술이 나를 잡는겨? 술이 나를 잡으니 나 어찌 할이 있고 내가 술을 마시는 걸 술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객전도. 그치, 취했어. 주객전도 된 표현이다. 보통 작년까지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는데요. 조롱꽃 누룩을 조롱꽃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 조롱밭꽃 누룩이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조롱꽃 누룩을 잘 익어서 뭐 조롱밭꽃 향기가 나는 이라고 해서 후각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고 쌤 이거 후각으로 볼 수도 있나요? 라고 한 번은 또 물어는 보세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올 거면 나 어찌 할이 있고 어쨌든 체념하고 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고뇌의 일시적인 해소 체념. 밑에 나와 있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후렴구의 기능은 다 읽어주셔야 되는 거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지금 시작하시죠. 1분 같이 봅시다. 고려가요니깐요. 고려시대 맞죠? 서민들이 썼고요. 사문보 괜찮아. 무겁고 장중한 느낀 우물 아니요. 리을 이응에 밝고 경쾌한 느낌 주죠. 의미 없는 후렴구 씁니다. 좋았어. 2번 위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적 현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렇죠.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향 가고 싶어요. 피할 수 없는 체념, 피할 수 없는 현실. 밑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돌. 체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역시 돌. 답은 5번이네. 고통스러운 낮과 달리 고요한 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절대 고독의 시간이지. 3번 아까 했고요. 4번 보러 갑시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석하는 경우 현실에서 저절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 진짜 내 땅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4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죠? 그만큼 절박함. 진짜 절박할 정도로 간절히 원한 본 적이 뭐 있어요? 아까 해놨었던 그 주제를 계속 이어서 하면 신검 받고 모니터 앞에서 내 몇 급인지 제발 4급 제발 4급 이러고 있는데 3이에요. 그렇게 절박하게 바래봐야 소용이 없어. 총 8년으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 1, 2, 3, 4, 5, 6, 7, 8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중심을 정리해 봅시다. 앞부분의 1, 2, 3, 4는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다로 갔는데 현실에 순응하든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 자기적인 해석 같아요. 밑에 시적 화자, 감정이입한 대상 뭐 있습니까? 울어라 울어라 새야. 그때 새예요. 내가 가던 새의 새가 아니라 밑에 오연에서 시적 화자 돌 맞은 건요. 돌.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건지 누가 던진 건지도 알지 못하는 돌에 맞아서 웁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울고만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만 더 씁시다.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청산별곡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작가가 어떤 계층일까요? 추측해보면 현실에 고통받는 민중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 새보다 시름이 깊고 사연 밤에 근심하고 원망할 대상도 없고 그냥저냥 울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어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다. 3년의 화자는 떠나온 삶의 터전을 그리워해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온 유랑민으로 볼 수가 있다.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작가였었을 겁니다. 실현당한 연인이라고도 한번 해석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요 정도는 그냥 외우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운율 형성 요소, 삼음보, 후렴구, 연장체 우리 또 써야 될 텐데 뭐 있어요? 332쪽 삼음보, 후렴구 하나 더 있죠. A, B, A 구조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 한, 둘, 셋, 네 개니까 문제 내기 딱 좋지. 내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밑붙일친 부분에 해당되는 작품이 어떤 건지 모든 별로 조사해 보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혹시 요거 공방전 했니? 다른 애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 헷갈리면 그냥 하면 돼요. 길지 않습니다. 나 안 한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저 할 거예요. 안한거 아, 진짜 같다. 안한 거 안 아니야? 한 아니, 안 한다고 니들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저희 학교는 안 해. 왜 했어? 공방전의 일부입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해. 눈치 봐가지고. 작품의 표현 방식에 유의하여 니들 그랬다가 수능 시험에 봤는데 공방전 나오면 그 공방전 보는 순간 피토하는 거야. 그때 고 선생님이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가전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전기문이에요. 돈을 의인화했어요. 공방이라는 놈의 자는 관지이다. 그것을 꿰뚫는 것이다. 옛날 돈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고 속에 네모나 있어서 여기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관지, 그것을 꿰뚫는다. 그의 선조는, 이 돈의 선조면은 누구겠어요? 구리와 같은 금속 같은 거겠지. 옛날 수양산에서 은거하여 동굴에 살았는데, 그렇죠? 일찍이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쓰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금속이나 돈 같은 게 초반에는 널리 화폐가 일단은 쓰여지진 않았죠. 비로소 황제라고 하던 시절에 삼황오제 시절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아, 화폐 경제라는 게 등장했었던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었구나, 화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황제가 관상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펴보게 했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과 들판에서 이루어져 태어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그냥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약 임금님이 유후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아서 그 자질이 드러날 겁니다. 뭐예요? 돈을 만드는 과정이죠.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뭐 한번 써보려면 써보세요. 세상의 물건들 유리하게 쓰게 만드는 게 임금님 할 일 아닙니까? 한번 힘써보시죠. 이로부터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글의 종류 뭐라고 그랬어요? 가전지. 설화에서 탈피하여 우화적, 돌려 말하기. 의인법, 사람처럼. 짧은 산문으로 사람들을 밑줄 경계하고 번선할 목적. 의인화했다. 그래서 가전체라고 부른다. 됐을까요? 그술 의인한 게 뭐예요? 국순전, 국선생전. 그거지. 안 했네, 그거 안 했어. 혼날래? 공방은 겉이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 겉과 속이 다르죠. 돈의 이중성. 겉과 속이 달라요. 사자성어 뭐 있어요? 정답.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처세술이 뛰어났다. 돈만큼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또 없어.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 하여 홍려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으로 있었던 비라는 놈이 교만하고 참람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나쁜 놈인데 공방은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다. 긍정적인 행위인가? 부정적인 행위인 거죠. 공방에 대한 부정적인 행정. 호재 때에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 후에 임명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제복지부 이런 게 합쳐져 있는 것 정도? 그 무리인 염철승은 염철승 옆에 단어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 당시에는 소금과 철을 국가가 관리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병을 형, 행여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공병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그만큼 둘이서 아주 친한 사이였었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 정도면 인물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며 자모, 이자의 경중, 이자가 높은지 낮은지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리대금업한 거지.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 그러니까 즉 물건을, 사물을
생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뭐예요? 돈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폐해 정도 되겠지. 돈만 밝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금만 노력해도 돈 버는데 누가 농사져? 농사 짓지 마. 그러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야. 그리하여 백성들은 근본 농사를 버리고 끝 상업에 쫓도록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공방이 탄핵을 받아. 그래서 죽어. 근데 자손들도 다 씨를 말려서 죽인 게 아니라 어쨌든 벼슬 빼앗긴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그 다음 결국엔 이것들이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 그래서 임춘이 내가 생각하는데 그때 돈이라는 거에 씨를 말려버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방,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공방, 가전체,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너무 돈 따르지 말아요. 혹은 재물을 탐하지 말아요. 라고 경계하는 비유적이고 우의적이고 비판적이며 이러한 세태를 풍자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중요한 부분은 의인화한다.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중국 역사를 활용합니다. 전기적 구성, 여기에서의 전기적 구성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현실적이다의 그 전기적인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드러내줍니다. 오! 수고했어. 끝!